오늘은 별에서 온 그대의 남자 주인공이 읽었던 책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작가 케이트 디카멜로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굉장히 멋진데, 그림은 베그램 이바툰이라는 러시안 분이 그린 것 같아요. 내게 토끼를 주고 그 이름을 알려준 제인 레시 토마스에게. 마음이 부서지고 또 부서진다. 부서지면서 살아간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갈 때 마음은 부서져야 한다. 스탠리 쿠니치의 실험나무 The Testing Tree 중에서.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1장. 옛날 이집트 거리의 어느 집에 몸 대부분이 도자기로 된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팔다리뿐만 아니라 발과 머리, 몸통과 코도 도자기로 되어 있었죠. 팔다리에는 철사로 이어진 이음새가 있어서 도자기로 된 팔꿈치와 무릎도 쉽게 구부러지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토끼의 귀는 진짜 토끼털로 만들어졌어요. 털 속에는 단단하면서도 잘 구부러지는 철사가 들어있어서 토끼는 유쾌하거나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귀 모양으로 자신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었답니다. 꼬리도 진짜 토끼털로 만들어졌는데 털이 복스럽고 부드럽고 모양도 이뻤어요. 토끼의 이름은 에드워드 툴레인이었어요. 토끼는 키가 컸어요. 귀 끝에서 발끝까지 하면 거의 1m가 되었죠. 꿰뚫어보는 듯한 파란 눈은 영리해 보였어요. 에드워드 툴레인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염만 생각하면 잠시 주저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수염은 길고 우아했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토끼 수염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에드워드는 자기 수염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어떤 기분 나쁜 동물의 수염이었을지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체로 불쾌한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에드워드의 주인은 에빌린 툴레인이라는 검은 머리의 10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에빌린은 에드워드를 끔찍히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에드워드에게도 옷을 입혀주었어요. 도자기로 된 에드워드는 특별한 옷장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옷장에는 손으로 직접 만든 비단 정장, 특별히 토끼발에 맞도록 디자인된 최고급 가죽 맞춤 신발, 그리고 에드워드의 표정이 풍부한 큰 귀에 맞도록 구멍을 낸 모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마름질이 잘 되어 있는 바지에는 에드워드의 금 회중시계를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주머니도 달려 있었어요. 에빌린이 아침마다 에드워드를 위해 시계의 태엽을 감아주었죠. 에빌린은 시계의 태엽을 다 감고 나서 말했어요. 잘 봐, 에드워드. 큰 바늘이 12에, 작은 바늘이 3에 있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거야. 너에게로 말이야. 에빌린은 에드워드가 거실 의자에 앉아서 창밖으로 정문까지 이어지는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시계는 에드워드의 왼쪽 다리 위에 떨어지지 않게 균형 맞춰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에드워드의 귀 끝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학교로 떠났어요. 에드워드는 낮 동안 이집트 거리를 내다보고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에빌린을 기다렸죠. 에드워드는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가장 좋아했어요. 해가 일찍 지고 거실 창문들이 어두워지면 자기 모습이 유리에 비쳤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아한 자태였는지 에드워드는 자신의 멋진 모습에 끊임없이 감탄을 했답니다. 저녁이 되면 에드워드는 툴레인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거실 식탁에 앉았어요. 에빌린과 에빌린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펠리그리나였죠. 사실 에드워드의 큰 귀마저도 식탁에
채 닿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내내 밝고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식탁보만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식탁이 함께 앉기는 했어요. 그냥 앉아있는 토끼로 말이죠. 엄마 아빠는 에빌린이 에드워드를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무척 귀여워했어요. 에빌린이 가끔 에드워드를 위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조르는 모습도 귀여웠지요. 에빌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에드워드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면 에빌린의 아빠는 에드워드의 귀 쪽으로 몸을 돌려 자기가 방금 한 말을 되풀이했어요. 에드워드는 에빌린에게 예의를 지키느라 듣는 척했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지는 않았어요. 자기에게 친절한 척하는 태도도 에빌린의 엄마 아빠도 좋아하지 않았죠. 사실 모든 어른들은 에드워드에게 친절한 척했답니다. 에빌린의 할머니만 에빌린처럼 에드워드에게 말을 했어요. 친구처럼 말이죠. 에빌린의 할머니 페리그리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코가 크고 높았으며 밝고 검은 눈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어요. 에드워드가 태어난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었답니다. 할머니가 에드워드를 만들도록 했거든요. 에드워드의 비단옷과 회정식에 멋진 모자와 구부러지는 귀, 멋진 가죽신과 이음새가 있는 팔다리까지 할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의 장인에게 이 모든 걸 주문했죠. 에빌린의 7번째 생일에 선물로 에드워드를 준 사람도 바로 할머니였답니다. 그리고 밤마다 에빌린의 잠자리를 봐주고 에드워드를 잠자리에 넣어주는 사람도 바로 할머니였어요. 에빌린은 밤마다 할머니를 졸랐어요.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오늘 밤은 안 돼요, 아가씨. 그럼 언제요? 어느 날에요? 곧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머니가 불을 끄고 나가면 에드워드와 에빌린은 침실의 어둠 속에 함께 누워 있었죠. 밤마다 에빌린이 말했어요. 사랑해, 에드워드. 에빌린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기다렸어요. 마치 에드워드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에드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에드워드는 에빌린의 커다란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자기 침대에 누웠어요. 전장을 바라보며 에빌린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를 들었죠. 곧 에빌린이 잠이 들 것을 알았어요. 에드워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었어요. 가끔 에빌린이 에드워드를 똑바로 눕히지 않고 옆으로 눕히면 에드워드는 커튼 사이로 어두운 밤하늘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구름 없는 맑은 밤에는 별이 빛났는데 눈을 콕콕 찌르는 별빛이 왠지 모르게 에드워드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종종 새벽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별들을 바라보았답니다. 이 장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